자, 미국 회담 결렬로 좋아했지만은 결국 이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사기 평화 쇼는 계속되는 걸로 지금 보이고요. 문재인은 계속해서 지금 이 사기 평화 쇼에 중재를 하겠다. 그래서 문재인은 이 미국 회담 결렬된 다음 날 미국과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를 협의하겠다 하고 3.1운동 기념사에서 미국 설득 의지를 보이면서 우리가 주도하는 신안반도 체제, 다자 평화 안보 남북 경협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볼턴은 트럼프가 김정은의 비핵화 요구를 담은 빅딜 문서를 전달했다라고 조금 전에 공개를 했는데요. 그래서 비핵화를 완전히 수용하고 거대한 경제적 미래 가능성을 갖는 빅딜이었는데 김정은은 수용 의사가 없다. 아예 없었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아직도 여전히 낙관하고 대화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 그 일환으로 토라진 김정은을 달래기 위해 아예 그냥 키 리졸버와 독수리 훈련을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의회에 돌아가서 박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민주공화 할 것 없이 자, 잘했다. 그냥 나쁜 합의를 하는 것보다는 합의를 깨고 온 게 잘했다 했지만 트럼프는 김정은이를 위해서 최소한의 선물은 충분히 줬다는 겁니다. 어떻게 협상이 깨졌는데 협상 3일 뒤에 그런 선물을 김정은이한테 협상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던져주느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실패한 회담이 아니다.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는데 성공했다라고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 무지한 오피니언 리더라는 사람은 칼럼 등에서 젊은 청년 김정은이 협상의 달인인 트럼프를 이길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빨리 다시 모여서 탈출구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트럼프의 톱다운 방식의 회담을 통해서 트럼프하고 1대1에서 자기가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고 트럼프는 김정은이가 생각하는 트럼프보다도 훨씬 더 솔직히 말하면 불안한 불가측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북한과의 회담을 지속적으로 이 자신의 개인을 위한 거래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북한이 시간을 꺼가면 꺼갈수록 핵과 ICBM을 더 많이 만든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진짜로 비핵화를 할 생각이 있다면 집중해서 목표를 정해서 북한을 작년에 향후 1년이든 2년 안에 비핵화시키고 그 안에 비핵화에 들어오지 않으면 북한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초강경한 군사조치와 완전한 전면 봉쇄, 중국도 북한에 기름 한 방울 못 주게 하고 인도적 지원조차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만 하지 않고 그래서 미국을 향해서 도발만 안 했다 하면 북한이 더 만들든가 어쩌는가는 관심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는 리스트 제출, 핵 리스트, 거기에 북한이 성의만 좀 보여주면 다 해주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북한이 핵 리스트를 제출했다 해도 그것을 폐기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검증할 사찰받는 것은 또 별개의 수년이 걸리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자기한테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만 안 하는 걸로도 지금 키 리졸버 독수리를 없애버리는 선물을 던져주고 그날도 북한에 대해서 판을 깬 걸로 보였지만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현상 유지만 해 나갈 수 있으면 그게 최선이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또 다음에 보자. 오늘 우리가 협상 안 해도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미국 내부에 자신의 정치 입지가 아주 악화되니까 그 입지에서 이걸 판을 깬 걸 가지고 이걸 해서 덮는 게 아니라 판을 깨므로써
덮으려고 했다라는 부분이 지금 노출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고는 북한을 또 겉으로는 깬 것처럼 하고는 뒤로는 북한한테 키 리졸버와 독수리 훈련 폐지라는 큰 선물을 주고 앞으로 한국의 핵 전략 자산 배치도 없을 거라는 암시를 줘버린 겁니다. 자, 이걸 보자면 결국은 트럼프라는 사람은 이번에 이걸 트럼프가 결렬을 시켰다고 한국이 좋아할 일이 아니라 이런 정상회담 실패조차도 자신을 위한 쇼맨십으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어제 미국 보수주의 정치행동회의, 즉 미국의 자생적 보수단체들 모임 여기에 갔어요. 어떻게 보면 공화당의 최대 후원단체지요. 거기 가서 성조기를 껴안고 2시간 동안 정적을 비판하면서 원맨쇼를 했습니다. 자, 이런 트럼프의 모양을 보면 결국은 미국 회담 결렬조차도 트럼프는 미국에 갖고 가서 자신을 향해서 강하게 압박해오는 민주당과 또 당내 반발 세력들을 무마하는 용도로 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에다가 키 리졸버와 독수리 훈련 폐지라는 작년에도 하지 않은 폐지라는 것을 던져주고 회담이 결렬됐는데 김정은은 집으로 가다가 기차 안에서 큰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게 트럼프라는 사람의 매우 이중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미국 회담에서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원비어의 죽음에 대해 나는 몰랐다라고 말을 했고 트럼프는 나는 그 말을 믿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이 두 사람의 사기수를 보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북한은 자국에 온 미국인을 온갖 핑계를 잡아서 인질로 만들어서 협상의 도구를 씁니다. 또 북의 중요한 외교 전술이 그 인질입니다. 이것을 김정은이 몰랐다 하고 트럼프는 그것을 믿는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속이는 김정은이보다 속는 트럼프가 더 문제고 자기 이속을 위해 그게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속아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원비어 부모가 매우 화가 났습니다. 자, 원비어 부모는 미국 시간으로 3월 1일 성명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 과정에서 우리는 예의를 지켜왔다. 이제는 목소리를 높이겠다라고 말하며 김정은과 그의 사악한 정권이 우리 아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 이러면서 김정은과 그 사악한 정권은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함과 비인간성에 대한 책임이 있다. 어떠한 변명이나 과장된 칭찬도 그것을 바꿀 수 없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가 미국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원비어 사건을 나중에 알았다는 김정은의 말에 믿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자 원비어 부모가 트럼프에 화가 나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그 2월 28일 기자회견에서 김정은이 원비어 사건을 나중에 알았다고 말했다. 그의 말을 믿겠다. 워낙 큰 국가이고 많은 사람이 감옥 수용소에 있다 보니 일일이 모른다. 김정은은 구체적인 인물에 대해 몰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의 이런 발언들이 미국의 정치권에 강력한 반발을 불러와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트럼프가 푸틴이나 김정은 같은 깡패들을 믿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말을 했고 벤 올런 상원의원은 김정은이 미국인들을 고문 살해할 수 있는 자유권을 가지고 있느냐고 반발을 했습니다. 전 측근인 니키 헤일리 같은 사람도 트럼프 비난에 가세를 했습니다. 김정은이 몰랐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런 김정은을 친구로 하고까지 비판을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가짜 뉴스라고 핏대를 세웠을 트럼프가 이번에는 북한이 오토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 난 이 오토를 사랑한다고 해명에 지금 진땀을 흘렸어요. 엊그제 보수 정치 행동회의 연설에서 북한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북한이 만약 합의를 이룬다면 놀랍고 빛나는
경제적 미래를 가질 것이다.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어떤 미래도 없다. 이래 말을 하며 협상 결렬과 관련해서 수용할 수 없는 합의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걸어 나왔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한 가지 한 일은 미사일과 로켓, 핵실험이 없다는 거다.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과 2차 정상회담이 매우 생산적이었고 좋은 관계를 구축했고 큰 역사적 진전을 이루었다라고 말을 하며 전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이런 트럼프를 보면 이번에 자기가 안 죽으려고 정치적 입지가 약화되니까 깨고 나왔지만은 김정은을 대하는 트럼프의 태도는 전혀 변함이 없고 심지어 오토 원비어 비하까지도 해서 부모가 반격을 하는 지금 상황까지도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국은 지금 남북 경협에 몰두해서 이번에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열어주려고 이렇게 매달리다가 미국의 기류를 전혀 읽지 못했다라고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영변이 아니라 영변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한 높은 단계의 비핵화를 요구하는데 한국은 그저 북한의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을 얻어주려 하면 북한이 영변에다가 약간의 알파만 넣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서 한마디로 목표치를 전혀 다르게 잡고 있다가 지금 판이 깨지는데 큰 문제를 지금 발생시켰다. 그래서 외교부가 미국이 노딜 카드, 즉 협상하지 않을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대안이라는 걸 알면서도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고 한마디로 정권이 망신을 당하게 한 거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정권이 그런 걸 싫어하니까 싫어하는 소리를 전달하기 싫어서 말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걸 잘 아는 한 소식통은 미국의 협상 테이블 카드에 노딜 카드가 있다는 걸 외교부가 알았을 거다. 그런데 이런 것을 청와대가 싫어할까봐 차마 말하지 못했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청와대의 인적 구성을 고려할 때 미북 회담이 실패할 수 있다라는 목소리를 문재인에 보고할 수가 없었을 거다. 그래서 판문점 선언 이후의 과정을 돌이켜보고 향후 개각 때 외교 안보와 관련해 대통령에게 다른 목소리를 낼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즈는 김정은이하고 트럼프 둘 다 오판을 해서 판이 깨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애초 김정은이 수용하기 어려운 일괄 타결을 요구했고 김정은은 영변 핵시설 카드로 북한의 대북 제재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잘못 계산을 했다. 그래서 트럼프 참모들과 폼페이오 볼턴은 일괄 타결 방식의 비핵화 가능성은 제로라고 말을 했지만은 트럼프가 자기가 김정은을 달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밀어붙였다는 거고 김정은은 영변 정도만 가지고 얼마든지 이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얻어낼 수 있다고 착각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마이클 코언 청문회를 다른 뉴스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일이 필요했던 트럼프가 한마디로 처음에는 김정은의 영변 핵시설 제재 완화를 받아주려고도 생각을 했을지 모른다. 그런데 폼페이오가 영변만 갖고 합의를 하면 곳곳에 핵시설을 숨겨둔 어린 김정은에게 속아 넘어간 걸로 비춰져서 아마 미국이 난리가 날 거다라고 해서 지금 판이 깨졌는데 실무 회담에서부터도 비건 때도 영변만으로는 제재 완화 어렵다라고 전달했는데 자, 북한의 협상팀은 오직 김정은이가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영변 내부의 시설도 어떤 걸 해체할지에 대해서 일관성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비행기 타고 하노이로 가려고 김정은이가 기차에 탔을 때도
실무 협상이 제가 수차례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김정은은 영변 카드로 5개의 제재 완화, 즉 대부분이죠. 트럼프는 일괄 타결로 맞서다가 판이 깨졌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북한 이 대표단은 매우 긍정적인 낙관을 가지고 회담에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또한 매우 의아스럽다라는 겁니다. 자, 북한은 영변을 가지고 미국을 꼬드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북한의 생각에 철저하게 기획을 보태준 사람이 한국의 문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 정권이 한마디로 미국을 잘못 읽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요. 자, 그 다음에 이 정상회담 이전부터 판이 깨질 것이다 라는 징후들이 많았는데 통상적인 외교 관행을 무시하고 회담을 강행해서 이것이 이제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상 북협상은 정상회담 이전에 자초했다면서 이런 회담이 합의 없이 끝나는 것은 예고된 수순이었다. 몇 주 전부터 결렬을 예고하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나왔다. 미국과 북한의 눈높이가 너무 달랐고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정상회담을 강행하지 않는 것이 상식인데 둘 다 미국이 모험을 시도했고 서로 우호적이라고 하며 상대방의 과감한 결단에 양보를 이렇게 끌어내려 했지만은 양측 모두 회담장에서는 정작 꼼짝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두 지도자 트럼프 김정은의 의견 차이로 보기에는 회담의 합의가 너무나 안 돼 있어서 의견 차이가 컸다. 그러니까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회담 이전의 입장 차이를 해석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미국은 정상회담에 앞서 기대치를 낮췄지만은 그것도 북한의 수준하고는 거리가 컸다라는 겁니다. 북한은 영변에 우라늄, 플루토늄 시설에 국한을 했고 미국은 핵 관련 390개 영변 외의 주요한 2곳 포함해서 세부적으로 390개 건물을 이렇게 요구를 했고 미국은 재무부 CIA까지 다 출동을 해서 비핵화를 압박했고 결국은 판이 깨졌다라는 겁니다. 자, 한국이 미국의 지금 기류를 잘못 읽었고 아예 미국도 이번에 회담에 이해하지 않는 짓을 많이 했지요. 제가 처음부터 실무회담에 합의가 안 됐고 미건과 김혁철, 최선희 간에 뭔가 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회담이 진행된다면 미국의 양보만이 회담을 성과를 발표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가 양보하지 않고는 회담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양보하면 한국에 큰 타격이 될 거다. 이랬는데 결국은 회담은 결렬됐는데 돌아가는 김정은이한테 미국은 선물을 던져줬다는 겁니다. 참 이것도 기가 찬데요. 자, 앞으로 김정은은 한국, 중국, 러시아에 중재 요청을 하고 핵 활동을 강화해서 기싸움을 하게 될 거고 미국은 지금 벌써 한국, 중국, 러시아 때문에 대북 압박이 느슨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반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는 이제 미국이 해야 될 일은 중러 한국 이런 나라들에서 느슨해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캠페인을 복원시키는 거다. 한국이 중국, 러시아처럼 대북 제재를 느슨하게 만들고 있다.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차 미북 회담 이후에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제재가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다. 한국이 여기에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청와대는 대북 특사를 파견하겠다 하면서 오늘 NSC를 직접 주재해서 미북 의중을 파악하겠다 하지만은 그래서 곧 이도훈이가 미국에 가서 비건을 만나고 국정원 통정부 라인을 가동하기로 했지만은 정부는 회담이 왜 깨졌는지 미북의 입장 차가 뭔지 아직 깜깜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강경 기류가 앞으로 이제 실무적으로는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북한에 아직도 미련을 남기고 하겠지만 미국의 행정부나 의회는 점점 강경해질 거고 한국의 이런 꼼수가 이제는 한계에 올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회담 직전까지 이번에 큰 결과가 나올 거다. 빅딜, 스몰딜이 의미가 없다 같은 말장난으로 일관하며 회담 잘 됐다라고 해서 미국 쪽에서는 아웃 오브 마인드, 맛이 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회담이 결렬될 건데 회담 잘 됐다고 골든벨 친 나라가 한국입니다.